체온도 정상이야, 체질도 좋아, 알칼리 체질이야,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올리브 오일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이제 올리브 오일을 또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항산화 성분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성분이 몸속에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 이거는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런 지방들을 낮춘다라는 결과 때문에 유방암을 줄여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지방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오메가3와 6의 이 비율이 잘못됐을 때 염증이 커지고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늘리는 식사, 오메가6 지방산은 줄이는 식사가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식사가 됩니다. 올리브오일 섭취를 통해서 항산화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또 암에 있어서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신 공통점이 있나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이 혈액순환의 장애, 손발도 굉장히 차갑고 몸의 일부, 배나 어떤 몸의 일부들이 많이 차갑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체온의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액이 산성 체질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한국인들이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성분이 증가하면서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게 이제 미네랄인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산성 체질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몸의 일부 림프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목이나 어깨가 상당히 아프고 저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서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림프액이 계속 쌓이게 되고 림프관이 막히게 되고 산성 체질을 향하게 될 때는 일단 몸에서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면역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계속 이 염증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곤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체온도 일정하게 하고 피로가 없게 내 몸을 만드는 것, 체력을 늘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은 나는 다 이런 거 다 지켰어. 체온도 정상이야. 체질도 좋아. 알칼리 체질이야.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건강 음식만 찾아서 먹었는데도 암이 왔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스트레스 상태를 많이 점검을 합니다. 좀 최근에 또는 몇 년 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봤을 때 어떤 가족관계, 직장 문제, 사업 상황, 여러 상황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잠깐 이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항상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면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지나친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성염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다. 정말 너무 인생이 많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상태를 이제 수개월, 수년 지속할 때 암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가장 쉽게도 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만은 몸의 지방세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지방의 크기를 이제 줄여야 되는 하나의 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만 세포가 많아질 수밖에, 어떤 분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분들,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염증을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커지게 되고,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또 자궁암이나 자궁에 있는 내막증, 난소, 낭종, 난소에 있는 혹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림프 폐색으로 인해서 계속 순환이 막히다 보니까 여성 쪽, 장기 쪽에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난소, 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는 질병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 때문에 림프 폐색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기능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쪽에 계속 정체가 되니까 혹으로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여러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림프 폐색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쪽 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지염이나 폐 부종이나 우려성 심부전이나 좌심실 비대증 같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쪽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현대인들이라면 많이 느끼는 목과 어깨의 경직, 허리, 요통,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이나 뇌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모든 증상들, 갑상선 비대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들, 기억력 감퇴나 대장용종,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질환들, 림프순환 장애, 림프관 폐색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과 담즙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과 담즙 기능에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알려진 가공식품, 그리고 초가공식품입니다. 정말 그 햄버거를 어떤 사람이 계속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지, 썩지 않은지를 확인해 봤을 때 무려 24년 이상 확인한 관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음식이 24년 이상 썩지 않는다. 우리가 가공식품 집에 사놓은 걸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어떤 음식들이 있잖아요. 변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큰 해를 끼치는 독소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이나 또 어떤 가공된 음식들, 음료수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이 된 섞여 있는 그런 만들어진 음식들. 저는 이제 가공됐다라는 표현을 가짜, 가공이니까 가짜다, 음식에 흉내를 낸 음식 모형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일단 몸에서 여러 첨가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독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지치게 되고, 담즙 기능이 왕성하면 여러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독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가공식품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담즙을 생산하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간이 담즙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해독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담석이,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담낭에도 담석이 발견될 수 있는 질환으로 또 커지게 됩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크게 합성하고 재생산하고 저장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 호르몬이나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거대한 공장이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가공식품,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식품은 일단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니까 반드시 드셨을 때는 꼭 해독하시고 간 기능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필수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